예, 안녕하십니까. 필사의 필사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오늘은 2025년 1월 21일 화요일 오후 11시 11분입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일을 하고 울산 갔다가 내일 남양주에 물건 실을 거를 실어 놓고 일찍 집에 들어왔습니다. 밥을 밖에서 먹고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공부를 하려고 이 방송을 시작한 것이 아니고 담화를 좀 여러분들과 생각을 좀 해보자 라는 차원에서 방송을 켰습니다. 조금 이르지만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은 윤석열을 몰아내기 위해서 집중을 했기 때문에 막연히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제 서울 서부지법을 법원을 시위대들이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기물을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고 그리고 윤석열에게 구속영장을 날린 판사를 찾겠다고 난입을 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제가 주목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거기에 이제 이후에 경찰들이 전열을 정비하고 인원을 보충해서 체포를 시작했는데 그 체포된 사람들 중에 절반 이상이 20, 30대 청년이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저도 좀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긴 한데요. 그래도 남들보다는 예민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뭐냐면 제가 2018년도부터 대학교를 다녔지 않습니까?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 불교학과를 다녔는데 그때 제가 느낀 점이 이겁니다. 요즘 20대 애들 정말 이상하다. 정말 이상한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주변에도 하고 뭐 얘기를 했었는데 잘 이해들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정말 그냥 이해 못할 행동들을 하고 저 세대들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은 못했는데 근데 뭐랄까 실망감 같은 걸 많이 느꼈죠. 네. 20대들을 정말 이상하면서 생각 없고 무식하고 심한 말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20대, 30대 특히 20대 이대남이라 그러죠. 20대 남자들 우리나라에 이 사람들이 왜 보수화가 됐는가, 왜 그래서 지금 이런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고
이 문제가 이 지경까지 왔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그들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예. 과연 20, 30대 젊은 층, 특히 남자들이 지금 어떤 상황일지, 왜 저들은 극우화됐을까, 그런 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들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저 생각을 좀 정리를 하다가 생각하고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금 두서없게 진행되는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럽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중요한 말씀들이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20, 30대들은 삶이 너무 힘든 겁니다. 힘들기 때문에 저런 나름대로의 저항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서부법원에 난입한 숫자들은 몇 명 안 되지만, 네? 뭐 숫자상으로는 그러니까 50명이라고 50여 명이라고 대표가 되지만, 이게 말하는 바는, 이 사건이 말하는 바는 정말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들은 삶이 힘들기 때문에 내몰린 겁니다. 네?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이 두 가지 양상으로 몰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자기 삶이 너무 힘들어졌다, 너무 힘들다, 살기 힘들다 라고 생각했을 땐 두 가지 정도로 몰릴 수 있게 되는데, 하나는 극좌고 또 하나는 극우입니다. 우리나라 토양에서는 절대 극좌, 공산주의가,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공산주의가 세력을 키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1950년 이후로, 그 전부터 아무튼 1945년 해방 이후로 남한에서는 반공을 기치로 한 정부가 계속 들어섰고, 그 기조가 계속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극좌익 운동이 세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태동할 수가 없어요. 워낙 이 우익의 세력이 크고 막강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 내몰린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극우로 갑니다. 파쇼, 전체주의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힘든 삶으로 내몰렸기 때문이죠. 자, 그들의 입장에서 20대, 30대 청년들의 입장에서, 여자들도 있지만, 아무튼 기준은 20, 30대 남자들로 잡겠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성인이 되고 나서 이 사회는 너무 어목할 거예요. 냉혹하고 어목하고 막막하고 그랬을 겁니다. 지금 당장 봐도 월세 값은 천정부지고, 월급은 쥐꼬리고, 스펙은 쌓으라고 하지, 좋은 대학은 한정돼 있고, 또 대학 못 나오면 인감치 취급도 못 받고, 그렇게 고3 때까지 18년, 19년을 경쟁에 내몰리다가 사회에 나와 봤더니 이런 처지가 돼 있으면 정말 이 사회를 비관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더럽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마 불과 2010년대에 우리 많이들 얘기했잖아요. 헬조선 88만원 세대.
이런 세대들이 기존의 사회 질서에 잘 융합돼서 그대로 따라주기를 바라는 건 무리 아니겠습니까? 네? 이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는 저 위에 사람들은 정말 까마득히 높고 갑질에 저들의 노예가 된 그런 심정이 됐을 거예요. 삶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 같은 의미로 60, 70대, 70대들이 왜 보수화가 되느냐? 삶이 힘들어서 보수화가 되는 겁니다. 삶이 힘들어서. 그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토양에서는, 대한민국 토양에서는 공산주의 운동을 할 수 없으니까 전체주의 쪽으로 내몰린 거예요, 다. 그들을 그냥 이렇게 내몰아 놓고서 사회 구성원으로 제 역할을 다해달라 라고 하는 건 무리한 요구일 겁니다. 저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회에 불만과 열등감과 분노가 가득할 텐데 어떻게 이 사회의 가치,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 법치주의, 복잡하고 비효율적이고 또 자신들에게 뭐 하나 도움 주는 거 없는, 쓰잘데기 없는 그런 제도로 정도로밖에로 거추장스러운 제도로 생각될 겁니다, 아마. 기본적으로 그래서 아무튼 20, 30대 청년들 얘기로 돌아가서 느꼈던 점이 얘들은 말이 안 통한다. 고집이 세고 설득도 안 되고 합리적이지 않고 이상한 생각만 하고 쓸데없는 생각만 하고 뭐 이런 식의 감정을 갖게 되는 이유가 그들이 사회를 거부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회를 거부하니까. 근데 이게 누적이 돼 왔어요, 쭉. 제가 봤을 때는 김대중 노무현 때까지만 해도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이들이 아직 어린 나이였고 김대중 노무현 시대 정도만 해도 뭔가 사상을 정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 텐데 이게 이명박 박근혜 시대로 오면서 신자유주의 체제가 들어오면서 경쟁에 내몰리고 오로지 돈, 힘, 권력 이 위주로 넘어가다가 이게 고착화되면서 이들의 마음속에 깊이 주입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재인 정권에서 이거를 좀 해소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폈어야 되는데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만 잘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전에 쌓여있던 부패들이 사회 전반에 드러나는 경우가 있었죠. 일례로 LH공사가 신도시 개발하는데 그 LH공사 간부들이 신도시의 땅들을 다 사다 놨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정말 큰 게 상실감을 느꼈을 거예요. 좌절감과 야 이게 세상이 이렇게 더럽구나 하고 저도 지금 그때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거 제대로 정리 못했습니다. 뭐 특별히 처벌을 뭐
제대로 했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본 적도 없고 그냥 유야무야 흐지부지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렇게 해서 돈 벌 인간들은 그냥 그렇게 부정적인 방법으로 돈 벌고 그러고 말았겠죠. 이런 게 쌓여 있었던 겁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이런 거를 좀 더 선명성 있게 정리를 하고 또 지금 기성세대들이 이뤄놓은 이런 체제들 때문에 피해를 보는 젊은 세대들을 위한 과감한 정책을 해 나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뭐 간단했겠죠. 투표권이 없으니까 그랬을 거라고 그런 이유가 상당할 거고 무시했겠죠. 또 저들이 무슨 힘이 있겠어 뭐 이런 정도로. 자,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떤가?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이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들의 마음을 다독이는 것처럼 해가지고 뭐 폭도로 봐주지 말아달라, 선처해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거 굉장히 잘 먹혀들 겁니다. 확실히 국민의힘이 정치적으로는 더 노련한 것 같아요. 민주당은 지금 보니까 욕만 하고 있어요. 폭도들이라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세대 간의 화해를 생각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앞으로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반드시 젊은 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 30대. 그리고 또 하나, 노년층, 아스팔트 우익이라는 뭐 이런 사람들 다 70대, 60, 70대인데 대타협의 심정으로 그분들도 적극적으로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도울 때 문제는 뭐 전에 코로나 시국에도 그랬듯이 전 국민 뭐 평등하게 뭐 얼마씩 준다 이런 방법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선별해서 하위 몇 %는 무조건 우리가 같이 가야 된다. 중산층을 키운다. 네? 중산층을 넓힌다. 이런 생각으로 적극 지원을 해야 돼요. 앞으로 계속 커나갈 20, 30대 지금 10대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기본소득 지원을 해야 됩니다.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월세 그 청년들 뭐 우리나라가 잘 사니까 걔네들 뭐 아버지 어머니가 잘 살 거야 어쩌고 안 그런 친구들도 많습니다. 정말 힘들게 살아요. 한 평 남짓 되는 고시원 그런 데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대부분 젊은 사람들 그렇게 사는 젊은 사람들 많고 네? 나이 많은 사람들도 많고 그런 사람들이 같이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계속 이런 일은 반복돼요. 과감하게 투자해야 됩니다. 조세 제도를 그 분배 제도를 세금을 엉뚱한 데 쓰지 말고 뭐 법인세 깎아주고 뭐 낙수 효과다 해가지고 뭐 그따위 소리 하지 말고 정말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중산층을 넓힐 수 있는 다 같이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합니다. 민주당에게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다음 대선에 이 펼쳐지면 부디 그런
정책을 마련해서 세대 간의 화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무조건 저들이 잘못했다, 악마화 이런 생각하지 말고 어차피 우리 같은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같은 땅에서 살고 있고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동료 시민들이니까 박애, 우애 정신으로 우리 모두 형제처럼 박애 정신을 강조해야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맨 처음에는 무작정 저들을 비난했는데 지금은 조금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저들에 대해서 그 20대 청년들, 20, 30대 청년들 또 나이 많은 70대 이상의 사람들이 왜 저러는지 그 마음을 읽고 그 사람들을 품고 갈 수 있는 정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걸 또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저는 이 방송에서 몇 번을 두고 얘기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그리고 그 국민의힘을 먹어버린 정광훈 목사와 그 일당, 이런 인간들이 그걸 이용해 먹고 있는 겁니다. 왜 그들이 이용해 먹을 수 있는 토대를 토대가 되지 않게끔 하기 위한 방법은 그겁니다. 대타협을 해야지 복지를 눌려서 뭐 성장도 좋고 뭐 대기업이니 뭐니 이런 거 뭐 나라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중요하겠지만 지금 시급한 거는 그 지금 이 시대 어찌 보면 이 세상이 너무 살아가기 힘든 이 사람들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화물차 하면서 뭐 지금 가난하게 살고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아무튼 이런 사람들을 다 품고 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개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지원 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진짜 나라의 명운을 걸고 실현해야 될 정책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정리를 하면 첫 번째,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지금 우리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욕하고 있는 구구화되어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 왜 저렇게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밝혔습니다. 두 번째, 그들에 대한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지원 정책을 기본적인 삶을 살 수 있게끔 적어도 그런 정책을 해줘야 된다. 세 번째, 중산층을 그렇게 해서 중산층을 넓고 두텁게 확산시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피땀 흘려서 피와 땀과 눈물로 이뤄놓은 이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주의가 위기에 빠질 것입니다. 더 심각한 위기에 빠질 것입니다. 이 문제,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속 혼란이 반복될 거고, 나라의 국력은 날로 쇠퇴해질 거고, 무너지게 되겠죠. 그게 걱정이 돼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이, 세상은 미디어로 보면 너무너무 화려해 보입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뭐 연예계나 뭐 방송에서 보면 연상연하 커플 해가지고 15살 차이, 12살 차이, 심지어는 뭐 얼마 전에 어제인가 보니까 전현무 같은 경우는 20살 연하에 뭐 아나운서와 뭐 연애를 한다 어쩌고 뭐 결혼 뭐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이런 환경도 정말 엄청난 상실감과 좌절감과 열등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보통 사람들한테는.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공인이라고 인식을 하면, 사람들의 대중의 관심을 먹고 사는 그런 공인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제발 지각 있게 처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피한 줄 알아야죠. 금나라? 재벌 25살인가 많은 할아버지랑 결혼한 그 여자? 그런 것도 보면 경악하게 되고, 정말 이 세상 더럽네,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이렇게 그런 증오가 쌓여갔을 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토양에서는 공산주의 국자운동으로는 못 가고 전체주의로 내몰리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다. 창피한 줄 아시고 그런 사람들이 다 모두 자랑질 같은 그런 걸로 자랑질 하지 마시고, 오히려 창피하다고 생각하고 알리지 마십시오. 세상에. 정 좋으면 둘이 조용히 살든가. 왜 그런 걸 방송에서 떠들고 사람들 심기를 불편하게 합니까? 그런 걸 이용해 먹는 세력들이 있다니까요. 지금 국민의힘, 정광훈, 이런 사람들이 그런 분노를 이용해 먹고 있는 거예요.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애초에 건강한 사회라면 그런 거에 대한 비판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상식과 교양, 내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상식과 교양에 비춰봤을 때 부끄러운 일이 오히려 자랑거리가 되고 가십이 되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이러면 사람들이 분노하지 않겠어요? 좌절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환경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전부 막지는 못하더라도 비난하고 그거에 뭐랄까 올바른 판단을 해서 정말 부조리한 일에 대한 비판과 거기에 맞는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사회가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자본주의 이 체제에 지금 정말 천민자본주의 체제인데 세 가지죠. 민주주의, 법치주의, 자본주의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자본주의 같은 경우는 그런 면에서 많은 부분 뜯어 고쳐야 됩니다. 병이 되고 있어요. 가장 약한 고리라고 보고 있고,
뭐 법치주의나 민주주의도 마찬가지로 약점을 갖고 있는데 이런 거기에서 이 제도들에서 생겨나는 부조리들을 타파해 가는 거는 정말 기나긴 싸움이 될 겁니다. 기나긴 지난한. 그러기 위해선 개개인의 상식과 교양, 양심, 진리를 찾아가는 여정이 동반돼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구구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자. 두 번째, 그들과 화해하기 위해 나라의 재정을 통해서 그들이 기본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자. 세 번째, 그리하여서 중산층을 두텁고 넓게 만들자. 이렇게 되면 일단 이렇게 돼놔야 그다음 우리나라의 안정과 발전을 정상 궤도로 돌아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때까지 굉장히 비관적으로 봤는데요. 이런 부분을 앞으로 처리해 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지도자들이 나타나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이 말씀을 드리려고 얘기를 했고요. 우리 모두 윤석열과 국민의힘, 정광훈 이들의 사악한 의도에 놀아나지 맙시다. 계속돼야 됩니다. 개혁은.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